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 자, 우리 시장이 오늘 41.7포인트 코스피 빠지고 있고요. 어저께 많이 빠졌다 삼성전자가 끝판에 돌려서 지수가 좀 낙폭이 축소됐는데 그게 오늘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전체가 조정이 확실히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건지 그런 것도 지금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나 아니면 많이 빠진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도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점검을 같이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다. 지금 변곡점에 있는 시장에서 정치가 변곡점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치가.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시장 공부도 시장도 보고 있어야지 지금은 방치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최근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급변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할 때는 단기 지지선이 지지되지 않을 거다. 내려간다 운봉으로. 그래서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지난주에 이번 주에 보면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5일하고 화요일인데 이제 수요일부터 크게 빠지고 있죠. 나스닥도. 그러면 수요일날 크게 빠진 게 빅테크 기업인 반도체 중심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치 불안 때문에 그러죠.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는 바이든 정부도 기본을 때렸지만 대만까지 지금 트럼프는 때리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보호주의 정책은 트럼프 시대에 시작됐다가 바이든 시대에 더 강화되고 또 트럼프는 또 더 강화가 되고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과거에 19년도까지 경기가 안 좋았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각국이 나만 살기 위해서 보호주의를 더 강화하고 그런 게 다시 또 더 강화된다 이렇게 돼서 이 정치가 주가를 차익 실현을 강화시키고 매물을 강화시키고 조정을 빌미로 삼고 있고요. 거기에 더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것은 결국은 일시적인 겁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추세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추세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상승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다 경기 상승이 계속 예상이 되면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기 둔화가 어떤 정부가 바뀌더라도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 주식은 추세적으로 하락합니다. 그게 전부 다 펀더멘털에서 길게 보면 펀더멘털에서 움직입니다. 세계적인 주식시장의 펀더멘털 글로벌 경기고요. 각 나라의 주식도 그 경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종목은 다를 수 있지만 업종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불안,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 이 모습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부도 반도체를 이제 대만이 반도체를 다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쿄 일렉트릭도 피해를 잠깐 보고 있지만 대만도 자기들에 계속 투자를 하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공장이 제대로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투자해서 일본을 또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공장이 완공이 빨리 되면 되는데 그러면 TSMC가 공장을 짓기 해도 쉽지 않아요. 그죠? 공장 건설 인력이 좀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짓고 있는데 빠르게, 이제 완공 일찍 돼서 매출이 발생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삼성전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는 오히려, 다른 타국에 비해서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미국의 수혜를 더 빨리 받습니다. 보호주의가 반도체를 더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고급 반도체, 이제 하이엔드 반도체를 수출 통제를 직접적으로 하고 미국에 관련된 부품을 쓴 반도체는 중국에 아예 수출이 못하게 가는 것도 강화될 거 보이는데요. 우리가 IRA법이 있듯이 이제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일본에서 도쿄 일렉트릭 일본에서 하는 거라든지 대만에서 또 많이 미국 부품을 거의 쓰잖아요. 대다수 미국의 반도체 1등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많이 씁니다. 그러면 중국의 수출을 제한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AI 반도체 관련된 매출이 지금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기대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먼저 미국의 나스닥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최근 들어서 다우존스 지수는 잘 올라갔으면 오히려 트럼프 이제 정권을 잡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거라고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선거 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어요.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 전략은 트럼프가 된 걸로 다음 대통령 트럼프라고 보고 투자 전략 지금 거의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후보 사퇴를 원하는 한 65% 정도 뭐 그게 나오지만 여론 나오지만 그러면 사퇴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에 작년에도 계속 이제 토마토 TV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을 미국의 러스트 벨트가 세락된 그 러스트 벨트 미국의 북동부 쪽에 있는 대다수 뭐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오하이오주 뭐 이쪽 다 전부 다 거의 이제 녹슨 샘물이 있었는데 이게 새로 공장을 짓고 있고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부터 이런 거 짓고 있어서 다시 세계의 돈, 특히 우리나라 돈들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은데 한 2년 걸리면 다 짓죠. 땅 파고. 그러면 러스트 벨트에 있는 것은 다 어느 정도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시작됩니다. 대다수가. 그러면 26년도 본격적으로 엄청 생산되고 그럼 미국의 세력한 도시들이 다시 살아가고 있고요. 그다음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AI 혁명 시대 때문에 IT 회사들이 다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이 부활하고 IT도 부활하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은 저는 이제 내년까지는 경기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결국은 IT 기업도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올 것이고 물론 뭐 중국 아무리 때리더라도 이미 그렇게 세상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히려 제조업이 부활하는데 이게 이미 주가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다가 내년에 오히려 이쪽은 좀 약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은 이미 11월 달에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어 11월 달에 그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그때 전체 주식의 모멘텀이 등락의 어떤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1월 달에 장이 지금 앞당겨진 거예요.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이런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연말에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났을 때는 전체 시장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뭐 예측은 해봅니다. 뭐 예측이란 틀릴 수 있죠, 그죠? 보면 지금 현재 오늘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시면 언제 이렇게 1.3%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에 뭐 이제 관련된 뭐 중전기, 조선부터 중전기 변압기 여러 가지 관련된 그동안 올라갔던 주식들, 산업재, 금융주, 뭐 이런 주식들이 좀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도 물론 빠졌지만 0.7%더 적게 빠졌습니다. 어제 장중에 시작할 때는 아주 좋았는데요. 전체 빅테크도 그런데 결국은 정치적 불안이나 뭐 이렇게 다시 좀 하락했고요. 그럼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정 들어가 있고요. 또 종목별로 한번 보면 자, 이제 엔비디아는 플러스가 나 있죠. 근데 이 주가는 이미 엔비디아, 테슬라가 플러스 났는데요. 메타버스도 플러스 나고 그동안 그전날 많이 빠져서 브로드컴도 IT 기업들이 반전을 좀 해줬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불안하기 시작하면 불안함이 처음에는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황소와 곰이 싸우다가 결국 누가 이긴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전주말 대비해서 일주일 정도 보면 저가까지는 9.8% 빠졌습니다. 근데 종가는 어제 종가 6.31이죠. 9% 내에 빠지고 이미 저 140달러에서 지금 116달러까지 찍었기 때문에 거의
뭐 1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라고 고점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모멘텀이 상승 동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는 뭐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스도 그렇고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도 해외 매출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60%대. 그럼 대다수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매출이 많으니까 그럼 미국이 보호무역을 계속 강화시키면 관세를 뭐 인상시키는 해외 기업들 그러면 당연히 상대국도 어느 정도 보복 관세를 한듯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빅테크 기업이 오히려 해외 매출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모멘텀, 즉 상승 동력이 현재는 없다는 거죠. 부재하다는 겁니다. 부재하다는 것은 올라가지 못한다면 주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여름장에 이어질 걸로 보여서 조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달에 뭐 아직 월봉이 아마 음봉으로 주면 확실하게 거래도시에 조정이 들어가고요. 이미 일봉은 조정 들어가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니까 그러면 조정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이제 장기 투자에는 문제는 없어 내려가면 더 살 수 있으면 괜찮지만 최근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은 뭐 120달러 130달러 이게 보시면 이미 10배원 주식을 확인하고 내가 샀기 때문에 이분들은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본전 내외에 있다면 비중을 절반을 매도하고 다시 나중에 하더라도 천천히 하셔도 된다. 단기적인 투자자들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전체 보시면 이렇게 조정도 들어가 나스닥은 전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건수를 보니까 청구 건수가 24만 3천 건으로 대폭 늘었어요. 큰 폭 증가, 최근 들어 가장 크게 늘었는데요. 그러면 실업 청구 건수가 는다는 것은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요게 큰 폭,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전에도 0.4% 하락했는데, 거기에 또 0.2% 하락하는 거죠. 그럼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강하다는 거죠. 그럼 경기 둔화 우려가 강하면 먼저 빠진 주식들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은 그래서 추세는 어느 정도의 하락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1등 대표 중인 뭐 엔비디아도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꾸준히 뭐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경기 둔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해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쉽게 고점 뚫고는 못 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독일 지수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독일은 뭐 거의 안 보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 닥스 30을 보면 독일도 이미 4월부터 잘못 가고 있습니다. 5월달에부터. 주봉 사점이 그죠? 그러면 이미 행보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미국도 독일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유럽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유럽의 제조업 국가인 독일이 가장 중요한데 독일도 이미 잘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에 우리가,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이미 중국은 전기차 성장은 하고 있어요. 잘 성장해요. 그런데도 침투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44%까지 높아졌고, 유럽은 침투율이 전기차 지금 23% 정도 내외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유럽의 전기차도 잘 안 나가니까, 그러면 유럽하고 중국 때문에 전기 자동차 업황 자체가 심각하게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국은 이제 시작하니까. 그래서 미국을 26년 때까지 보면 미국만 성장하니까 관련된 정부도 차별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해외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 국내 정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저께 급락했다가 84,000원, 87,000원 갔던데 오늘 다시 빠지고 있죠. 수급이 지금 뭐 사는 상태가 아니고 하이닉스는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그보다 더 중요한 해주시는데 반도체보다는 현대차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급락한다는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하면 물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들 위주로 현대차는 급락을 하고 있고 매도해서 급락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아도 좀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이 다 들어가. 이게 대표적인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전체적 2차 전지도 조정 중이고 계속 그다음에
이제 중전기, 조선주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보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현대마린, SK 뭐 삼성중공업부터 대다수 현대중공업, 두산해운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을 보면 코스피의 수급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지난 수급은 지난주 6월 21일부터 14일이죠. 14일부터 보면 6월에 7월입니다. 7월 14일부터 보겠습니다. 7월 보면 거의 7월인데 7월. 자. 그러면 1조 3천억 정도를 코스피 1조 3,800을 코스피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그다음에 선물도 지금 이제 1조 5천억이네요. 1조 4천억 5천억. 이렇게 급격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좀 선물에 거의 1조 정도를 매도하고 있고 순매도 코스피도 3,500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장을 받쳐준 것들이 바로 외국인들이 순매수 행렬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 행렬이 마감된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상승 외국인이 사야 될 모멘텀이 없으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또한 뭐 이런 게 그렇다니까 결국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서 차트를 보시면 중기 차트 같은 거 우리나라 지수는 이미 코스피는 보면 아주 안 좋죠. 계속 안 좋습니다. 이미 계속 안 좋고 그럼 코스피가 훨씬 더 좋았는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라든지 뭐 자동차, 조선주 이런 것들 좋았는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일봉상으로는 이미 조정 들어가 있고요. 개파락으로 주봉상으로는 이미 그 중기 지지선인 이제 주봉으로는 짧게는 그런데 중심선까지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 중 2,727포인트인데 이 정도에는 아마 지지되지 않을까 보이고 등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적 미국의 대선 이슈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미리 선행적으로 11월 달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전체 시가총액에 100등 안에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LSA 일렉트론 신고가 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지금 반전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그동안 급등했다가 내려오고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제로 나오기 전에 하루에 200만 주씩 한 4,500만 주 샀다가 한 방에 제로 나오는 거지 다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리까지 내려오고 외국인들 우리나라 이 대형주들을 단기성 매매를 많이 합니다. 단타 매매처럼. 이미 코스닥은 개인들이 단타성 매매를 대다수 3분의 1을 단타성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단기성 매매를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중소형주 가서도 뭐 제로를 보고 여러 가지 회사 이런 것보다는 워낙 단기성으로 매매하니까 수익 내기 아주 어려운 거고요. 고수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대형주도 외국인들이 뭐 제로 했다면 한 방에 올렸다 한 방에 까버리기 때문에 추세로 가지 않는 것은 정말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차별적인 장세를 보이면서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200을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많지 않죠. CS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빠졌다 올라가는데 코스닥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미 중소형주 반도체들은 그전부터 3월부터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엔터주들은 거의 안 가고 있고요. 몇 개 회사만 좀 좋은 그런 거고, 이제 강세정은 뭐 특별히 삼성전자 계열의 뭐 밸류 체인들이 좀 더 강하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도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조금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 지금 가장 좋은 종목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 수급도 그렇고요. DB하이텍입니다. 그동안 DB하이텍은 늘 소외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로 쳐주지도 않았는데요. 강성부 펀드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수세가 월 주봉으로 대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도 연기금이 끊임없이 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7월 달부터 사고 있고요. 기관 투신도 사고 있고 외국인만 안 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이제 중국 판매나 이런 것은 테슬라 자율주행 얘들이 이제 생산해서 낼 걸로 보입니다.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DB하이텍은 자율주행차의 최대 수혜주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된 수혜주다. 뭐 운전자 보조장치 이런 소형주를 하는 게 아니라 DB하이텍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 수다. 미국에는 세계 1등 자율주행차는
테슬라고요? 우리나라는 DB하이텍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뭐 게임즈도 그래포트도 괜찮고 넥슨즈 게임도 괜찮은데요. 이런 개별 이슈가 있는 주식들은 뭐 게임즈가 오히려 워낙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잠깐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바이오 핵심적인 바이오주들이 이제 가격 메리트에서 아마 6개월 상반기 아주 좋았고요. 이제 게임주도 어느 정도 여름부터도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다 시청자들이 감신이 많은 종목도 있죠. 늘 지금 1년 내도록 작년 7월 하순부터 8월 1년 내도록 계속 좋다고 계속 쳐다만 봐야 되고 있는 주식들이 있죠. 그런 주식들이 바로 2차 전지 쪽인데요. 트럼프가 되는 거 기준상 오히려 추가 하락을 했지만 이제 악재가 원래 11일까지 모멘텀이 없었는데 트럼프 될 거로 예상되면 근데 되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니까 이미 11월 달까지 모멘텀 없던 2차전 모멘텀이 미리 지금 선방이 되니까 시간이 단축됐다. 오히려 11월 말 이후부터 3분기 실적 나오고 이후부터는 2차전지 모든 2차전지 종목은 오히려 상승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는 연말까지는 2차전지 양극재도 괜찮고요. 대다수 종목들이 괜찮은데 실적은 이제 내년에 뭐 실적이 좀 나아진다더라도 주가의 퍼포먼스 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더라도 바닥이 있으니까 지금 잘 안 빠지고 있죠. 이렇게 그거는 신저점 양극재 같은 신저가 전체 에코프로이 17만 5천이니까 18만 3천 크게 오르진 않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는 뭐 손절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각되고 있었고 그리고 아직 상승 동력은 부족하지만 그럼 이런 것은 기다리면 오히려 지금 반도체 사고 이런 것보다는 내년까지 본다면 이런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희망을 좀 2차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황과 관련된 섹터 본 것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거인의 시선의 동방박사 한마디는 주식 투자 돈 벌기 가장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늘 근데 시장의 변동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보다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철학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장기 투자나 아니면 단기 매매나 뭐 차트 매매 여러 가지 투자 철학으로 꼭 형성된 습관화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